자, 이번엔 세 번째 컨투어 플랜지, 비정형 플랜지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8-62번.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직접 그려서 컨투어 플랜지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8-63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형상에 모서리를 참조해서 컨투어 플랜지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컨투어 플랜지라는 명령 자체는 사용 방법이 저희 파트 환경의 익스트루드와 똑같거든요. 자, 한번 보죠. 자, 컨투어 플랜지라는 명령 선택하시면, 자, 커맨드 바가 다음과 같이 뜹니다. 자,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그리시고, 사이드 스텝, 익스텐드 스텝. 자, 돌출 명령과 똑같죠?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자, 8-62번 같은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일단 앞에, 자, 프런트 평면을 잡고요. 자, 여기다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주의하실 점은 저희 파트 환경에서는 처음에 만들어진 베이스 피처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됐죠. 하지만 이거는 절곡되어진 형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끝에가 닫혀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클로즈로 되어 있거나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오픈 프로파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 자, 스케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사이즈 스텝 물어봅니다. 자, 어느 쪽 방향으로 생성할 것이냐. 자, 두께는 여기서 설정이 되네요. 제가 디폴트 값으로 재질에 대한 설정 값에서 3mm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자, 바깥쪽으로 해볼까요? 자, 얘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출할 것이냐. 자, 양쪽 돌출도 있죠. 자, 시메트릭 익스텐드로 자,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8-62번인가요? 예, 8-62번. 자, 스케치를 직접 그려서 절곡된 형상을 그려서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3번 보죠. 자, 이거는 이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의 모서리를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컨투어 플랜지 선택하시면 이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평면 선택할 때 플랫 노멀 투 커브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형상의 모서리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를 하나 선택하고 그 끝에다가 스케치를 그려보죠. 자, 스케치 그리실 때 보시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찍어준 그 모서리 해당 모서리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포인트가 하나 보이실 텐데 그 포인트로부터 자, 스케치를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중심점에 맞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그려진 스케치만큼 자, 컨투어 플랜지 형상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때 익스텐드 스텝에 보시면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핀리트 익스텐드는 제가 거리값, 그 깊이값만큼 주는 것만큼만 플랜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 자, 투 엔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모서리가 끝나는 지점까지 형상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에 체인 방식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 모서리와 연관되어진 다른 모서리를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자, 쭉 따라서 컨투어 플랜지가 한 번에 작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컨투어 플랜지 작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스케치를 그려서 작성하는 방법, 기존의 형상 모서리를 참조해서 거기서부터 컨투어 플랜지가 따라가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 8-64번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이건 예제가 있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원통형 형상이고요. 자, 이 원통형 형상의 모서리를 따라서 컨투어 플랜지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평면 선택할 때 플랫 노멀 투 커브가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자, 모서리는 자, 원통형의 경우는 바깥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바깥쪽 모서리를 선택하고 자, 끝 지점에다가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보이시죠? 해당 포인트로부터 선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할까요? 바깥쪽으로? 교재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선을 그리시고 체크. 자, 이 선만큼 자, 형상이 각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끝까지 하시려면 자, 투 엔드 방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에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원통형 형상에 대해서도 컨투어 플랜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컨투어 플랜지 명령에 커맨드 바에 대한 설명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옵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제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죠. 자, 지금 열려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일단 탭 형상,
가운데 탭 형상이 하나 있고 거기에 컨터 플랜지로 자, 기역자 형상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 컨터 플랜지 형상에 대해서 옵션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선택하시고 에디트 디피니션. 그러면 커맨드 바가 다시 뜨죠? 자,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자, 컨터 플랜지 옵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옵션 대화 상자의 제네럴 탭은 지난번에 보셨던 플랜지 명령의 옵션과 똑같습니다. 별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자, 두 번째 보시면 마이터 앤 코너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요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자, 8-67번. 자, 거기 마이터를 적용했을 때, 자, 그때의 상황인데요. 자, 마이터가 현재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 지점. 자,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끝입니다. 제가 스케치를 여기다 그렸기 때문에 자,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고 반대쪽이 끝나는 지점이겠죠. 자, 스타트 지점에 마이터를 적용하겠다. 각도는 마이너스 45도. 자, 근데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티크니스 페이스와 소스 페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티크니스 페이스로 한번 해볼까요? 자, 형상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을 하게 되면 자, 요 부분에만 마이터가 적용이 됩니다. 자, 방향이 또 반대가 됐네요. 자, 방향의 경우는 각도 값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45였으니까 플러스 45를 지정하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마이터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 8-67번의 경우를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8번. 그건 이제 코너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것도 예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클로즈 코너 방식입니다. 자,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일단 컨터 플랜지로 기역자 형상 하나 만든 다음에 컨터 플랜지로 이제 여기다 형상을 하나 덧붙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형상을 보시면 자, 세 개의 코너가 만나는, 세 개의 밴드가 만나는 코너가 됐습니다. 자,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두 번째 플랜지, 컨터 플랜지의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옵션에서 마이터 앤 코너. 자, 마이터는 설명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너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죠. 자, 현재는 코너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밴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를 닫아주겠다. 클로즈 코너 하게 되면은 이 코너를 닫아주게 됩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 플랜지는 서로 이제 닫혀져 있는데 이 코너 부분은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거에 대한 설정도 자, 트리트먼트 쪽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오픈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자, 클로즈 방식 적용하시면은 코너 부분도 완전히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서클 컷아웃 방식. 구멍을 뚫어놓고, 예를 들면 3mm짜리 구멍을 뚫어놓고, 절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접어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터 플랜지의 옵션까지 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교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자, 그림 8-70번. 자, 모서리를 경로로 해서 이제 스케치를 작성하는데 자, 거기서 이제 8-71번부터 73번의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피니트 스탠드, 투 엔드, 그 다음에 체인 방식 세 가지는 다 설명드렸고, 자, 팁에 보시면 자, 컨터 플랜지 명령에 선택한 경로에 의한 재료 두께 방향 설정.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희가 컨터 플랜지를 작성할 때 어느 모서리를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요걸 한번 열어서 볼까요? 자, 마이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컨터 플랜지, 요 끝에다 한번 해보죠. 자, 요 끝부분에다가 컨터 플랜지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컨터 플랜지. 자, 모서리가 두 개가 있죠. 자, 두 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단 제가 안쪽으로 꺾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안쪽 모서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안쪽 모서리를 잡고, 자, 끝에까지 평면 이동한 다음에, 자, 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위쪽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체크. 자, 스케치를 기준으로 형상이 바깥쪽에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제가 그려진 스케치의 바깥쪽으로 플랜지가 생성이 되죠. 자, 그렇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반대쪽.
반대쪽 모서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요 포인트로부터, 자, 이 모서리가 같이 먹혀있는 상태로, 자,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그려진 스케치의 안쪽으로 플랜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요걸 구분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포인트를 선택해서 일단 안쪽으로 간다면, 바깥쪽 모서리를 하게 되면 이 모서리를 참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형상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포인트가 이 모서리, 끝단 모서리를 참조하지 않고 스케치가 그려졌다면 바깥쪽에 생성된다. 예,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 스케치를 그리게 되면 두께만큼의 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8-77번, 그거는 끝부분 모서리를 참조하고 같이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플랜지가 안쪽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8-78번의 경우는 끝부분 모서리를 참조 안 하다 보니까 얘는 플랜지가 바깥쪽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로프트 플랜지입니다. 자, 이것도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로프트 플랜지. 저희 파트 환경의 로프트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파트 환경에서 로프트는 단면 형상을 서로 연결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시트 메탈에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여러 개의 단면 선택은 불가능하고요. 딱 두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터 플랜지 바로 밑에 있네요. 자, 로프트 플랜지. 자, 쓰는 방법은 저희 파트 환경과 비슷합니다. 단면 형상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만 지정하시면 되고, 경로는 뭐 따로 필요 없겠죠. 두 개의 단면을 이용해서 바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따로 설정하는 건 없겠네요. 자, 이미 그려진 스케치가 있으니까 바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면은, 체크, 요 단면으로 간다. 자, 요 포인트 연결하는 것도 동일하죠. 기준 포인트 연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체크. 자, 두 개의 단면은 다 선택됐고요.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죠. 사이드 스텝. 자, 안쪽으로 생성할 것인지 바깥쪽으로 생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께값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바깥쪽으로 해보죠. 자, 이와 같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각 단면이 자, 방구형 단면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림 8-82번. 자, 옵션 대화 상자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자, 제네럴 탭은 지난번에 보셨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밴딩 메소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자, 지금까지의 절곡은 그냥 펀치로 한번 쿡 눌러서, 펀치 날이 한번 쿡 눌러서 90도 절곡하거나 뭐 각도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90도 절곡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롤밴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쿡쿡쿡 살짝 찍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주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돼 있네요. 자,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는 그 절곡 부분, 절곡 라운드 부분을 몇 개로 등분할 것인지, 지금 20개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네요. 10개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마크 같은 경우는 6.35mm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솔리드 엣지에서 전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DX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DXF 파일로 내보낼 때 거기에 그 10군데 지금 쪼개도록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6.35mm만큼의 어떤 포인터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DXF 파일로 저장할 때 그게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0개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아이고.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죠. 요거의 수정 모드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밴드 메소드 체크를 하고 개수는 10개로 지정하죠. 확인 눌러주시면 자, 밴드된 부분이 총 10군데로 쪼개져서 자, 10군데로 쪼개져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각각을 자, 롤밴딩 쿡 찍는 게 아니고요. 콕콕콕 찍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절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나타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저기 마크 6.35mm 나와 있던 마크는 그림 8-84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DXF 파일로 저장할 때 지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5번째, 자, 해밍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컨터 플랜지로 미분자 형상을 한번 만들고, 자, 앞쪽에 해밍, 뒤쪽에 해밍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앞쪽은 완전 접어준 방식이었고, 뒤에는 약간 좀 둥글게 처리를 했죠. 자, 이런 방식을 적용할 때 해밍을 사용합니다. 앞쪽, 뒤쪽 적용을 해봤고요. 자, 원통형 형상도 가능하겠죠. 자, 원통형 형상에 대해서도 컨터 플랜지로 원통형 형상 만들고, 위쪽에 해밍, 아래쪽에 해밍. 자, 이런 타입들을 다 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파일을 따로 준비된 게 없어서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기 쉽게끔, 예, 그냥 하죠. 자, 지금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자, 요 끝에 모서리에다가, 자, 해밍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터 플랜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자, 해밍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죠. 자, 선택하시면 커맨드 바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모서리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서리 선택할 때, 자,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이 모서리의 위쪽을 선택하면 위로 접힙니다. 자, 해밍이 위로 접히죠. 자, 만약에 아래쪽을 선택하게 되면, 자, 아래쪽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모서리에 따라서 해밍이 적용되는 방향이 다르다. 예, 그거 잘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으로 해보죠. 자, 그리고 선택하실 때도 보면 선택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다음 라운드까지 적용한 아웃사이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모서리의 안쪽으로 해밍이 적용될 때, 제가 선택한 모서리 안쪽으로 해밍이 적용될 때 인사이드 방식입니다. 자, 아웃사이드 방식은 제가 선택한 모서리 바깥쪽으로 해밍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라운드까지 적용해서 바깥쪽. 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햄 옵션을 한번 눌러보죠. 자,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자, 타입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자, 해밍의 타입은 7가지인데, 클로즈 방식, 완전히 접어주는 거죠. 지금 보이는 방식으로, 자, 완전히 접어줄 때 사용합니다. 이때는 치수 값은 요 길이 값, 이 부분의 길이값 그것만 지정하시면 끝나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오픈 방식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적긴 하는데 사이에 간격을 띄워주죠. 자, 라운드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간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오픈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S 플랜지 방식은 두 번 꺾어줍니다. 한 번, 두 번. 그래서 요거를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이게 S 플랜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컬 방식은 안쪽으로 꺾어줍니다. 자, 보시면은 한 번 꺾고 그 안쪽으로 또 한 번 꺾어주죠. 이게 컬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수는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루프. 자, 이런 식으로 오픈되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루프. 자, 적용하시면 이 끝까지 연장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치수로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루프, 힌지 처리할 때, 힌지 부분, 경첩의 힌지 부분 처리할 때 이런 방식들 많이 사용하시죠. 자, 이렇게 7가지 방식의 해밍 타입이 있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옵션, 해밍 옵션에서 치수로 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마이터 적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밴드 릴리프 적용하는 내용들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해밍 기능까지 잠깐 살펴보셨고요. 그림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8-91번부터 97번까지. 자, 해당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노멀 컷아웃과 컷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컷아웃은 컷아웃이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건데, 이건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자, 컷아웃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컨터 플랜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45도 방향의 스케치를 2개 그렸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스케치를 2개를 그렸습니다. 자, 이 2개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제 컷아웃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홀 명령 쪽에 가시면은, 자, 노멀 컷아웃이 있고, 그냥 컷아웃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각각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좌측은 노멀 컷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멀 컷아웃. 평면 잡고 스케치 그리시고 사이드 스텝, 익스텐드 스텝 똑같죠? 저희 컷아웃 명령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려진 스케치가 있으니까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자, 왼쪽 스케치를 선택하고 체크 안쪽 방향으로 컷아웃을 하겠습니다.
자, 노멀 컷아웃은 끝났고요. 자, 이번엔 그냥 일반 컷아웃을 한번 해보죠. 자, 컷아웃. 자, 명령 진행 방식 똑같습니다. 자,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이번엔 오른쪽 스케치를 선택해보죠. 체크. 자, 안쪽으로 관통을 하겠습니다. 자,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노멀 컷아웃과 일반 컷아웃은 적용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자, 노멀 컷아웃은, 자, 플랜지 면, 그러니까 철판 면에 수직된 방향으로 컷아웃을 해줍니다. 모양은 그대로 뚫어주긴 하는데, 항상 수직된 방향으로 컷아웃이 된다. 그냥 일반 컷아웃은 절곡된 모양 자체, 뭐, 단면의 모양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스케치 있는 그대로 컷아웃을 해줄 때가 그냥 컷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노멀 컷아웃과 일반 컷아웃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걸 잠깐 제가 좀 펴서 볼게요. 자, 언밴드란 명령을 통해서 자, 이 내용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쉽게 구분이 되시죠? 노멀 컷아웃과 일반 컷아웃. 자, 그럼 일반 컷아웃을 이용해서 노멀 컷아웃처럼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컷아웃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비슷하게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 아래쪽으로 뻥 뚫어 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가운데 컷아웃 한 거는 자, 노멀 컷아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컷아웃을 했죠. 근데 형상으로 보면은 노멀 컷아웃과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죠. 자, 노멀 컷아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평면에 수직된 방향으로 컷아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곡하기 전에 컷아웃을 하고 그걸 접어줬을 때의 모양이 노멀 컷아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교재 8-10번부터 8-100번부터 8-102번까지 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구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104번부터 106번까지는 노멀 컷아웃 하실 때 그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냥 구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노멀 컷아웃 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치를 띄워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커맨드 바에 자, 티크니스 컷, 또 미드 플랜 컷, 그 다음에 그 니어 페이스 컷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티크니스 컷은 그 스케치 그대로 닿는데 일단 뭐 거기에 이제 겹치지 않게끔 처리해 주는 거고 미드 플랜 방식.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티크니스 컷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뭐 싶긴 합니다. 일단 뭐 그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섹션 22번까지 끝났습니다. 기본 형상과 플랜지 작성하는 방법들 쭉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트 메탈 이제 여러 가지 형상 다듬는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